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까지 했어요. 유형 8까지 했나요? 자, 오늘은 가볍게 유형 9 함수의 개수하고 합성함수와 역함수 배우면 되는데, 오늘 얘기가 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 번호 33번 가볼게. 33번. 자, 집합 x가 1, 2, 3, 4 1, 2, 3, 4.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 지금처럼 폼을 잡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항등을 구하고요. 세 번째는 상수를 구하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1대1 함수니까 이게 하나씩 매칭되면 되겠죠. 근데 함수는 철저하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이 1이라는 녀석이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죠? 총 4가지가 있겠죠? 얘가 1에 가도 되고 2에 가도 되고 3에 가도 되고 4에 가도 되고 총 가지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딘가에 하나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출발하는 얘는 앞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3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3가지. 그럼 얘는 당연히 2가지. 얘는 빈 공간에 있는 1가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진행돼야 되겠죠.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배웠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4p 4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스페셜한 케이스니까 4 팩토리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정의역의 원소가 m개야. 공역의 원소가 n개야. 그러면 이 경우에서 1대1 함수는 얼마일까? 스타트 라인이 첫 번째로 출발하는 게 몇 개에 꽂힐 수 있죠? n개에 꽂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줄 세운다. 그래서 np m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1대1 함수 퍼뮤테이션을 풀면 되는 거고, 항등은 정의가 뭐예요? 들어가는 대로 나온다. 1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오고. 그래서 얘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확인됐죠? 얘는 다른 게 나오면 틀린 거죠. 네. 자, 상수는 상해에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의 숫자로만 모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1로 뱉어내는 경우, 2로 뱉어내는 경우, 3으로 뱉어내는 경우, 4로 뱉어내는 경우 총 4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4팩토리얼은 24고요 1이고요 4고요 그래서 29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개수는 클래식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등이랑 상수는 상황에 맞게 찾으면 되고, 1대1 함수는 좀 규격화 시켜서 푸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34번 해볼게. 34번. 정의역이 1, 2, 3, 4, 5라고 되었고요. 공역이 A, B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었어요.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는 건 빈 공간이 생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빈 공간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그러니까는 빈칸 없이 싹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공역에 몇 개의 원소가 있어요? 2개의 원소가 있어. 그러면은 정의역을 2개로 나눠 놓습니다. 정의역을 2개로 나눠놔. 그러니까 그럼 정의역이 몇 개예요, 지금? 5개지. 5개를 2개로 쪼개 놓는 가지수는 1, 4로 쪼개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2, 3으로 3으로 쪼개는 방법. 2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3위는요? 3위는 위에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일단 5개를 1개, 4개로 쪼개는 방법은 5개 중에서 1개를 골라오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를 골라오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야. 조나누기. 이렇게 2덩어리로 만들어 놨어. 그럼 이 2덩어리를 A, B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게 얼마예요? 곱하기 2팩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곱하기 2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5개를 2개, 3개로 조를 나누는 방법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와.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2덩어리로 만들었어. 이 2덩어리를 A, B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2팩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게 원소가 4개야. 원소가 4개인데 이렇게 들어간대. 그러면 이제 조를 어쨌든 몇 개로 나눠야 돼요? 2개로 나눠야 돼. 근데 이번엔 4개의 정의역의 원소를 2덩어리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1, 3으로 쪼개는 방법과 2, 2로 쪼개는 방법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은 1, 3으로 나누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4C1, 3C3 곱하기 2팩으로 풀면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2덩어리로 쪼갤 때 2개, 즉 조원의 인원이 똑같을 때, 조의 인원이 똑같을 때, 이럴 땐 4C2, 2C2 한 다음에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여기서 2팩분의 1로 일단 나눠주는 게 조를 2개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 2덩어리를 돌려 들어가면 되겠다. 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알겠죠? 네. 공통수학 1에서도 배우고 왔을 거라 믿습니다. 경우의 수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커리큘럼상 공통수학 1을 다 배우고 2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에 있는 경우의 수 스킬을 함수에서도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38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조건을 보니까 F에 X를 집어넣은 경우와 F에 X분의 1을 집어넣은 경우는 곱했을 때 1이 나온다. 역수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가 2라고 하면 X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일단 이 2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것 같아. 2랑 2분의 1이.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냥 F의 2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예요? 일단 얘는 일단 독립적으로 하나가 세팅이 된 거야.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일단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결과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을 얘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1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1로 꽂혀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네 가지 중에 하나 2분의 1을 들어가잖아. 이 노란색은 선택권이 없어요. 곱해서 1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같은 이유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 1로 들어가 버리면 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1로 꽂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녀석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러니까는 2분의 1과 2가 들어가는 거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가 들어가면 파트너가 되는 녀석은 무조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혼자 생각하는 저 녀석이 있잖아. 저 녀석은 f의 1 곱하기 f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f의 1 곱하기 f의 1이 1로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거나 1에 가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두 가지 경우가 나와. 근데 이게 같이 출발하는 거니까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4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왜냐면은 정의역이 동시에 출발하잖아.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지. 안 돼요. 곱해야 돼요. 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곱하기로 쓰고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때에는 절대로 같이 안 일어나는 상황일 때는 더하기로 쓰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지우고 네. 합성함수 오늘 사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그래도 약간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페이지 106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페이지 106쪽 합성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자, 합성함수가 되려면 일단 함수가 두 개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x가 1, 2, 3이고 y가 1, 2, 3이어서 요렇게 요런 함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g라는 함수도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개의 함수인데 이거를 한 번에 그고 싶은 거야. 한 번에 그고 싶어서 f의 결과값을 g의 정의역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f의 결과값을 g의 정의역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합성함수인 거야. 두 함수를 한꺼번에 이해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f의 함수고요. 이렇게 간 게 이제 g의 함수인데 f의 결과값을 g의 정의역으로 쓰겠다. 그래서 g 합성 f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g 합성 f 기호로는 점 찍고 닫히라고 하기도 하고 합성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 합성 f라고 읽어요. 이 뜻이 뭐냐면 g에다가 f의 결과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함수 g 합성 f예요. 그러면 스토리상 먼저 진행되는 건 f겠죠. 먼저 진행되는 게 f여서 f의 결과값을 g의 정의역으로 쓰겠다 이 소리니까.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g, f, 1을
라는 소리입니다. 즉 출발을 1로 했죠. 그러면 F의 결과값이 2야. 그 2를 G의 정의역으로 써서 얼마로 빠져나가는 거야? 3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3이라고 답을 쓰겠습니다. 요 개념이 합성함수인 거야. 오케이? 두 개가 각자 있어요. 이 두 개를 그냥 내가 붙여서 해석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모양을 이용해서 결과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배워야지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 함수들을 이해하는 데 편해요. 그럼 이 구조에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g, f, 3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비싼 거야. 비싼 거야. 나름 아껴야 돼.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일반 분비는 5배예요. 그래서 아까워. 떨어지거나 깨지면 좀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써져 있는 함수 같은 걸 배웠죠. 이게 다 합성함수 되어 있는 형태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f가 2x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x 자리에 2x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돼요 라고 그냥 했었죠. 이게 사실은 합성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4 합성 2x 플러스 4 아이고 똑같은 거 썼네. 빼기 7이라고 쓰자. 네.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4라는 함수의 결과값을 f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합성함수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성함수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공통수학 1에서 먼저 지도를 하니까는 그냥 그 x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은 합성함수 되어 있는 형태죠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합성함수 형태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치환으로 푸는 거야. 거기까지도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여기서 뭐 문과 계열의 뭐 인문학적이나 뭐 상경계열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과나 자연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공과나 자연으로 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미적 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기하도 해야 되고. 근데 미적 2에서는 웬만하면 다 치환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근데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합성이죠. 그래가지고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인문이나 뭐 상경계열이나 인문이나 어문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 미적 2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공과나 자연으로 가는 친구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두 함수가 있어요. 책에 있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함수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집합 x의 원소 x에서 집합 z의 원소로 대응시키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의 스토리로 이해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요. f랑 g랑 두 가지가 있는데 f의 결과값을 g의 정의역으로 쓰겠잖아. 그러면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과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합성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과 안 맞으면 출발은 했어.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어주는 녀석이 없잖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f 합성 g라고 되어 있으면 f에 g의 결과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f 합성 g잖아. 근데 먼저 진행되는 과정은 뭐게요? g가 먼저 진행돼요. 그 다음에 g의 결과값이 f의
정의역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F 합성 G면 G가 먼저 진행돼. 그리고 그 D를 F가 받아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합성함수는 앞에 있는 녀석의 결과값을 대변하는 거야. 들어가는 정의역이 G의 결과값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F를 뱉어내는 거죠. F 합성 G는 F에 G의 함수값을 집어넣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F의 결과값을 뱉어내는 함수다. 근데 그 녀석이 X가 아니라 GX다 라는 걸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fx라는 함수가 2x 플러스 4고요.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f 합성 g 라고 하는 함수는 f에 g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의 x자리에 뭐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예요? gx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관계식이 2x 플러스 4. 어차피 우리는 f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자리에 통째로 뭐가 들어갔다고? gx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 풀 때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g 합성 f라는 건 마이너스 7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g의 x자리에 뭐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f가 통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4라고 집어넣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풀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합성함수 요 3단 그림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요게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또 한번 대두돼요. 잘 기억해둬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건 역함수인데 역함수는 기존의 함수를 거꾸로 해석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 2, 3, 1, 2, 3 이렇게 진행되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손을 잡는 게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정의역이라고 놓고 y를 공역이라고 놓고 해당되는 값을 치역이라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오리지널한 함수 f야. 역함수는 기호적으로 f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역함수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f의 역함수 뭐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세요야. 이 오리지널한 함수를 거꾸로 해석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f의 역함수에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출발하라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얼마라고 답하면 돼요? 1이라고 답하면 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 2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f에 1 집어넣으면 2예요. 그 f 역함수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야. 이게 왔다 갔다 거꾸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f에 1 집어넣으면 2, 역함수에 2 집어넣으면 1, f에 2 집어넣으면 3, 역함수에 3 집어넣으면 2, f에 3 집어넣으면 1, 역함수에 1 집어넣으면 3. 괜찮습니까? 그래서 f 역함수 거꾸로 읽겠다. 그리고 한 가지 센스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알아들을 것 같은데 f랑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어. 이 얘기는 같다 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f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어쨌든 f에서 한번 같죠. 근데 그 결과값을 뒤집어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항상 항등함수야. 집어넣은 대로 나와요. f에 1 집어넣었어. f에 1 집어넣었어. 2. 그 다시 역함수에 의해서
1로 뱉어내라는 소리죠. f 역함수 1 집어넣으면 2가 됐는데 역함수로 2를 집어넣은 걸 1로 뱉어내라는 소리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는 갔다 돌아오는 게 함수 f와 역함수의 합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해요. 다시 얘기하면 f랑 어떤 모르는 g랑 합성시켰어. 근데 x라고 써있어. 그럼 이 g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f의 역함수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거까지가 기본적인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콜라보 문제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다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1대1 대응이 아니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자, 이렇게 써있다고 치자. 어쨌든 이거 함수는 성립하죠. 1대1 함수야.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그럼 이 4가 갈 곳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 역함수라는 함수는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단어가 보이면 우리 무조건 뭐로 해석하면 돼요? 1대1 대응이다. 함수도 안 돼. 알겠죠? 1대1 대응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꺾이면 안 된다. 꺾이면 안 된다. 한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오고 있으면 어떻게든 플러스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꺾이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쉬운 거, 자, 이거 다 그릴 수 있죠? x축, y축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자,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이걸 1 집어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1대1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꺾이면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팁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단어는 똑같은 거야. 그럼 그걸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꺾이면 안 된다. 즉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줬잖아. 기울기를. 경향성을. 그럼 어쨌든 플러스 방향으로 가줘야 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떻게든 경향성을 잡아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끝까지 가줘야 돼. 그래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기울기의 경향성이 똑같다.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게 한 페이지에 같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돼. 간단한 배경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114쪽으로 가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집에 가서 바로바로 공부해 놔야 돼. 구정 연휴니까 에이, 좀 이따가 공부하지. 그러면은 박자 놓칩니다. 우리의 지난 16년을 돌아봐. 우리가 구정 때 공부한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잖아. 원래 구정 때 공부 안 하잖아. 공부하려고 맘먹어도 못해요. 구정 땐 고3도 공부 못합니다. 불편해서. 하물며 고1이 공부하겠어?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 미리미리 해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연휴가 아니야. 그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인 거야. 월요일, 화요일은 어쩔 수 없어. 친척들도 오고 내가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그 이틀은 당연히 마음 편하게 논다고 생각해. 근데 수요일은 챙기자. 그렇게만 생각해요. 월요일, 화요일은 마음 편하게 놀고 수요일은 정신 차리자. 수요일까지 놀아버리면 리커버리가 잘 안 돼요. 알겠죠? 지방 가는 사람들 있어요? 멀리 가요? 어디 가요? 대구요? 엄마한테 너 대구에서 뭐 친한 사람들 있어? 형제들끼리 친해?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 대구에 가서 동성로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날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내가 저녁 6시 반에 택시 타고 들어갈게. 어차피 네 전부 칠 거 아니잖아. 아니야? 동생들을 봐야 돼? 안 봐도 돼. 엄마가 더 좋아할 거야. 어디가? 안동? 안동? 아, 내가 안동을 몰라. 안동에
스타드 카페 있겠죠. 그럼 없겠어요? 사람 사는 데인데? 어디가? 광주는 있어. 광주 터미널에 스타드 카페 있어. 말씀드려봐. 어차피 전부 칠 거 아니니까 가가지고 나를 근처 스터디 카페에 떨어뜨려 놔라. 내가 적당히 공부하다 들어갈게.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아? 아니야? 목요일이요? 왜요? 목요일에 뭔 날입니까? 얘가 왜요? 목요일날 모셔요? 무슨 문자 와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난 빨간 날만 쉬어요. 목요일은 빨간 날이 아닙니다. 목요일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저는 빨간 날만 쉬어요. 알았죠? 네가 와서 칠해. 내가 칠할 순 없잖아. 야, 그럼 목요일날 안 오죠? 아, 공부하러 오는구나. 와, 와, 왜? 영어도 없는데 왜? 영어도 없는 거랑 네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 토요일도 그냥 토요일이야. 연휴의 시작이 아니야. 연휴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냥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야. 괜히 붕 뜨지 마. 시우야. 알겠죠? 선생님 저 토요일날 영어 쉬는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토요일이야.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 39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f가 두 가지 결과값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거나 2x 빼기 3으로 뱉어내는데 x가 1보다 그리고요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5라고 써있습니다. 이때 f합성 g의 마3 빼기 g합성 f의 4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있어요. 자, 합성함수는 f에 g 마3을 집어넣는 거야. 합성함수는 g에다가 f4의 결과값을 집어넣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g에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g에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 마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마이너스 1이 나왔죠? F4는 5라고 뱉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5가 들어가 있는 거야. 즉 G5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20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빼래. 19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기법만 익혀두면 돼요. F 합성 G면은 F에 G의 결과값을 집어넣는다라고. 마3을 집어넣었으니까 G 마3의 결과값을 집어넣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40번 가볼게. 40번 x에서 1, 2, 3, 4 x로의 함수예요. 1, 2, 3, 4 근데 결과가 2에 꽂히고 4에 꽂히고 3에 꽂히고 1에 꽂히는 함수입니다. 이때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F1은 얼마예요? 2죠? 이 녀석은 F에 F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즉 F2를 구하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F2는 4야. 이 녀석은 F에 F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F에 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F에 4를 집어넣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에 4를 집어넣으면 1로 뱉어내겠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계산,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쓰이는 패턴이에요.
41번과 43번 두 개 체크해 볼게요. 41번과 43번. 자, 다시 공지하지만 저희 현수학하고는 빨간 날만 쉬어요. 즉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 쉰다. 빨간 날이 아니면 안 쉰다. 혹 내가 쉬고 싶을 때 하루 정도 쉴 수 있는데 그날이 목요일은 아니야. 목요일이 아니라고. 네 영어 빠지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오히려 더 공부할 수 있겠네. 쭉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겠네. 그 말 하지 말고 오지. 잠깐 쉬러 갔다 올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치 시호야? 사진 안 보내더라? 공부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진 보내는 게 뜸하면 이 여름엔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정연아? 그래도 오니까 뭐라도 하잖아.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은 끝났지 이제? 그건 끝났어? 나머지 정리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정신 못 차리겠구만. 네, 그게 다항식 연산이에요. 1단원 끝낸다는 얘기야? 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뻐기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 그치 동현아? 예? 뭔 소리야? 둘 다 돼요? 돼? 41번에 2분의 7, 43번에 5번, 41번에 2분의 7, 41번에 2분의 7. 2는 뭐야? 만족한 표정은 뭐야? 왜 입꼬리가 좀 올라가? 난 맞췄는데 막 이런. 어? 조금씩 이제 놓쳐지면 이제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따라와야 돼. 41번 볼게. 자, 보니까 함수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고 합니다. 이때 f 합성 f에 마3을 집어넣었더니 f 합성 f에 마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이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 합성함수라는 건 f 어쨌든 이 바깥에 있는 f의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그치? 우변도 마찬가지로 f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 그러면 f라는 녀석을 좀 비교해 볼게. f가 지금 어떤 형태의 함수예요? 2차 함수의 형태죠. 이게 f야. 축이 얼마예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들어가 있는 f 요걸 a라고 부를게. 저 a는 썼으니까 요거를 이제 t라고 부를게. 저 들어가는 t 값과 이 들어가는 v 값이 똑같으면 되겠죠. 일단 그래요. 근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f 마3과
f 마 1은 같은 포인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요. 마3과 마1이 같은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F 입장에서 같은 게 들어왔다고 해석할 거니까 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F-3과 F-1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럼 이쪽을 계산하면 3, 3은 9 빼기 9 플러스 A가 됐고요. 이쪽을 계산하면 1 빼기 3 플러스 A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뭐 이런 식이 나왔어? 엥? 엥? 뭐야?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집어넣나? 그래요? 그쵸. 아니, 왜 이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결과값을 F에 집어넣는 게 똑같은 거죠. 미안합니다. 이 결과값을 F에 집어넣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F에 A를 집어넣은 값과 F에 A 빼기 2를 집어넣은 값이 똑같으면 되겠다. 그치? 안쪽에 있는 결과값을 집어넣고, 안쪽에 있는 결과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a랑 a-2 제곱 플러스 3 a-2 플러스 a가 똑같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3a 빼기 6 플러스 a a제곱 빼기 그래서 a제곱은 지워지고 4a가 a는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바꿔치기를 하고 최종 결론 f2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7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긴 해요. 계산 문제긴 한데 합성함수가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거의 결과값을 집어넣겠다 라는 톤에서 일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요. 네. 자, 넘어가서 유형 11번 가볼게요. 유형 11번 44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44번 함수 fx가 ax-2고요. 함수 gx가 3x 플러스 1이라고 써있어요. 이때 f 합성 g와 g 합성 f가 똑같습니다. f-1을 구하세요. 관계식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 f 합성 g는 f에 gx를 통째로 집어넣는 얘기고 g 합성 f는 g에 fx를 통째로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ax 빼기 2 요 x 자리에 gx를 통째로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래서 3ax 플러스 a-2라는 식이 나왔고 이 녀석은 g에다가 f를 통째로 집어넣으란 얘기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3ax-6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이게 똑같아.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5다.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빼기 2 라고 하는 f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유형 11은 f 합성 g랑 g 합성 f가 똑같다 인데 기본적으로는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직접 구해낼 수 있겠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46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볼게요. 46번. 46번 빠르게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gx가 ax 플러스 b인데 f합성 g랑 g합성 f랑 어떻대요? 똑같대요. 그럼 관계식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좌변은 f에 g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고 우변은 g에 f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a x 플러스 6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똑같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떠면 돼요? 똑같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 6a 플러스 b랑 똑같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3b인 거야. 그래서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 g라는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이걸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직선처럼 읽어도 되죠.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가 a인 직선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난다? 2,2를 지난다 라고 읽어도 되겠죠. 즉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 2,2를 지난다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번호 7번 가볼게요. 자, 두 함수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gx가 bx 플러스 c 이때 f합성 g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관계식이 3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고요. F3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관계식 만들란 소리예요. 자, F합성 G니까 F에 G를 통째로 집어넣었다 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A가 3X 플러스 5 B는 마이너스 3 A-C가 5 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힌트 하나 더. F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 값을 2라고 확정 지은 거야. A가 2니까 C는 마이너스 3이라고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B, C, A를 하나씩 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 쓸 수 있냐, 만들어 놓으면은 풀 수 있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살짝 넘겨서 여러분들한테 50번, 51번 두 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50번, 51번 두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함수 f가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x 플러스 2로 뱉어내거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 근데 이쪽은 x가 음수일 때, 얘는 x가 양수일 때 쓰일 거고요. g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2를 뱉어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받은 함수는 g합성 f예요. g합성 f의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a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함수값은 g의 값이야. 궁극적인 함수값은 g에 뭘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치역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g를 좀 볼게. g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g의 입장에서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오려면 들어가는 정의역이 어떻게 나와야 돼?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로 들어가야 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즉 이 들어가는 fx라는 결과값이 f의 결과값이 6보다 작거나 같아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럼 이제 내 스토리를 G에서 F로 넘어온 거야. F를 분석하면 되겠지. F라는 그래프가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을 땐 X 플러스 2를 따라간대. 요렇게 따라간대.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 이렇게 따라간대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늘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2a가 써 있어.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축이 음수 쪽에 있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일 거야. 이해돼요? 위로 블록해요. 그래서 축에서 이렇게, 이쪽은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이 들어가야 하는 f라는 녀석의 가장 큰 값이 2야.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6, 요 부분을 못 채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a는 양수 설정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f의 결과값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f의 결과값이지 높이값이지 위아래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2a를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가장 높은 값 6이어야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a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2a 플러스 2 얘가 6이면 되는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2는 4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8 a제곱 마이너스 4 0 그래서 4a제곱 빼기 4 0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괜찮아? 그 중에서 양수라고 설정을 했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합성함수는 어쨌든 g를 뱉어내는 거야. 그래서 g를 먼저 해석을 해서 그러면은 g의 입장에서 정의역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들어가는 녀석 정의역이 fx라는 결과값인 거죠. 그래서 f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값이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이 유형 13번은 뭐 대놓고 합성함수 관계식도 구하라는 얘기네. 그래프만 잘 빠져나가면 될 텐데. 그래프만 잘 빠져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쉽지 않겠죠. 절대값까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괜찮아. 네. 이쪽이 어려워. 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만 듣고 이해하는 학생을 본 적은 없어요.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해야,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고생해야지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느낌이지. 이건 한 번에 빠져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친구가 있을지는 의문이야. 여름쯤에는 알아듣겠지. 여름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52번 가볼게요. 자, 52번 함수 f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함수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을 때 g합성 h가 f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식을 만들라는 얘기니까 g에 h라는 함수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f가 된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5에 집어넣으면 3이 되겠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h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g합성 h니까. 그럼 질문을 h라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 받은 거니까 저거만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hx가 4x제곱 빼기 8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4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네, 그냥 우리가 늘 했던 스타일대로 정리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 53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53번 h합성 g 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9고요. h합성 g 합성 f라는 함수가 6x 빼기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h합성 g라고 하는 함수에 f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얘는 오픈해 줬어. 즉 마이너스 3 f 플러스 9가 6x 빼기 3이다 라고 오픈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f만 구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fx는 넘길 거니까 6x 빼기 12를 마 3으로 나눈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함수 형태를 체크해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관계식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55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56번 가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1, 3, 5, 7, 9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함수가 A에서 A로의 함수래. 근데 그 F의 관계식은 두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2랑 1, 즉 x가 7보다 작을 때랑 x가 9 이렇게 써 있을 때 라고 나와 있겠죠. 그랬을 때 질문, f 100에 7을 집어넣겠습니다. 저건 합성을 100번 했다는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100번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으라는 소리겠지. 이 표시가 뭐예요? 합성을 100번 하세요 라는 소리인데 저건 규칙 찾기죠. F에 7을 집어넣으면 여기 등호 있니? 그렇죠? 등호 있어야 되죠? 그렇지. 7을 집어넣으면 이제 9야. 맞아요? 그러면은 F2에 7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에 9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이야. 그럼 F3에 7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에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3이야. F4의 7은 F에 3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F5의 7은 F에 5를 집어넣은 얘기니까 7입니다. 괜찮아? 자, 그럼 다시 F6의 7은 F7과 똑같으니까 9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뭐예요? 세트가 여기서 끊긴다는 소리야. 1에 집어넣었더니 9가 나오고요. 2에 집어넣었더니 1, 3에 집어넣으면 3, 4에 집어넣으면 5, 5에 집어넣으면 7, 6에 집어넣으면 9.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몇 개로 도는 거예요? 총 5개로 도는 거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를 5개로 쪼개면 딱 세트가 끝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띠리리리 100 에다가 7을 집어넣은 건 F5에다가 7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이런 류의 문제 유형 14 옆에다가 써요. 규칙 찾기라고 써요. 규칙 찾기. 그래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포인트야. 한마디로 말해서 6, 7, 8개까지는 내가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5번째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찾은 거니까 5에서 돈다 라고 체크한 거죠. 괜찮아? 네. 유형 14번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복하는 사이클을 찾겠다. 그게 포인트예요. 57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 15번 옆에다가 출제 빈도 높다라고 쓰면 돼요. 유형 15번 항상 나와요. 안 나오는 시험지가 없습니다. 60번 가볼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f가 뽑아져 나오는데 잘 봐야 돼.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c, 이렇게 d 더 있네. 아이고. 이렇게 E. 교재 보면서 체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질문이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F 합성, F 합성, F에 D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거지. 그럼 하나씩 따져가야 돼. 지금 F에 D를 집어넣은 거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 값이야. F에 D를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오케이? 자, F에 D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 결과값이죠. 이 결과값은 얼마랑 그 레벨이 똑같아요? C랑 똑같죠? 그래서 이 자리에 C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함수값이잖아. 요 함수값. 근데 그게 Y는 X랑 비교해 봤을 때 C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요 자리에 C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F에 C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C를 집어넣으면 요게 함수값이야. 그치? 이 함수값의 레벨이 얼마예요? B인 거죠. 요 자리에 이제 B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FB의 값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FB는 얘가 FB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값이 얼마랑 똑같아요? A랑 똑같다. 그래서 답을 얼마로 쓰면 돼? A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풀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Y는 X랑 비교해가지고 선만 잘 그어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겠지.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건 무조건 나와요. 이거 나오면서 62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따져 들어가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야. 왜? F 1000번을 다 합성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야 돼. 자, 그림은 안 그리고 볼게. 지금 질문 받은 게 F에 1000번 합성한 거에 0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F 합성, F 합성, F 합성, F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요? 넣어. 네. 가장 먼저 네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0이죠? 1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2. 그럼 F2에 0을 집어넣었다는 건 F에 2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얼마예요? 넣어. 1. 그럼 F3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에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얼마? 똑바로 안 말해? F4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에 4를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0. 그러면은 F5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에 0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얼마? 네, 여기다가 0 집어 2인데 말 똑바로 안 하지. 자, 그럼 얘가 사이클이 1에다가 집어넣으면 2고요. 2에다가 집어넣으면 1이고 3에다가 집어넣으면 4고 4에다 집어넣으면 0이야. 다시 5에다 집어넣었더니 2죠. 얘가 사이클이 몇 개로 도는 거예요? 4개로 도는 거죠. 그러면 1, 10, 100, 1000을 세트가 4개씩 들어있는 걸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딱 끝났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몇 번 반복된다는 거야? 250번 반복되고 끝! 이란 얘기겠죠. 알아들어요? 그래서 얼마를 뱉어내는 거예요? 0을 뱉어내는 거죠. 1, 2, 3, 4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안쪽부터 하나씩 파고드는 거잖아. 숫자들을 하나씩 파고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타트를 0부터 잡고 0 집어넣었을 때 2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3에다가 영접했을 때 이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너 이해했어? 지민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만약에 F10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얘까지 가야 돼. 그 가장 먼저 이쪽부터 하겠죠. 그래서 F0이 얼마예요? 2요. 그럼 그 다음엔 요렇게 가겠지. 요건 F2에 0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세트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파고들듯이 그 얘는 F3에다가 0 집어넣은 케이스잖아. 이렇게 따져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돼. 안쪽부터. 알아듣는 표정을 해줘. 아직 계속 못 알아듣는 표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끝내고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 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알아들었어? 너 이따가 7시에 얘랑 캐삭방 해. 얘가 계속 웃어. 자존심에 걸렸다. 어? 이 녀석의 재미 하나를 네가 지어야 돼. 10년의 재미를 네가 뺏어가. 자, 넘어갈게요. 네. 유형 16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백지를 하나 맨 뒷장에다 그릴게요. 맨 뒷장.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요것만 마스터해도 오늘 성공한 거야. 연습장 어딘가 있겠죠. 뒤에 메모 파트가 어디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요 맨 뒤에 메모 파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려도 되고 뭐 개인 연습장에다 그려도 되고. 네. 합성함수 그리기 할 거예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f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충분히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그리고 싶은 건 F합성 G를 그리고 싶어요. F합성 G를. 어쨌든 F합성 G라는 건 F의 결과값을 뱉어내는 거죠. 그 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고 싶어하는 F합성 G에서의 메인은 F야. F의 값을 뱉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F의 입장에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정의역으로 해석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포커싱을 F로 봐봐. F를 보면 뭔가 두 개가 붙어있는 느낌이죠. 눈으로 잘 봐. F를 보니까 뭔가 이 녀석이 0부터 2까지의 그래프와 2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 성격이 다른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럼 F를 보니까 0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가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 괜찮아? 그럼 이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표현해내는 게 F합성 G야.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합성함수 처음 배울 때 정의역, 공역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럼 F합성 G에서 먼저 진행되는 게 뭐예요? G겠죠. G의 결과값을 F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G라는 함수가 지나가겠지. 당연히 이쪽에서는 F라는 함수를 읽어야 돼. 그러면 X, 여기가 GX, 그 GX가 들어간 F, GX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스타트 라인을 끊는 건 요 파트야. 요 파트. 그러니까 어떤 파트예요? GX 파트라고. GX 파트는
G의 그래프에서의 Y 값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요. gx가 0부터 2까지래.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gx가 0부터 화살표로 2까지 간대. 그래프로 갈게요. gx라는 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gx축이죠. 그러니까 gx축은 이거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올라갔대. gx가 0부터 2까지 올라갈 때 그러기 위해선 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여야 될까요? 0부터 3분의 2까지 움직여야 되겠죠. 한 칸 갈 때 3으로 올라갔으니까 두 칸 올라가려면 3분의 2까지 움직인다. 괜찮아요? 됐습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보면 F의 입장에서 0부터 2까지는 정의역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의 역할로 봐야 돼. 그래서 0부터 2까지 움직였대. 그럼 그때 함수값은 0에서 4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간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는 0에서 4까지 움직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이 2에서 4까지 갈 거야. 알겠지? 근데 gx가 2에서 4까지 가고 싶은데 2에서 4까지 가고 싶은데 중간에 한번 덜컹하고 가겠지. 그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나는 2에서 4까지 한 번에 가고 싶은데 뭔가 3에서 한 번 걸렸다 가는 것 같아. 이걸 그래프로 느낄 수 있겠어? 시우 느낄 수 있겠니?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입장을 보면 2에서 3까지는 3분의 2에서 1까지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시 1에서 4까지 쭉 뻗어나갑니다. 자, 그럼 F의 입장에선 2에서 3까지가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2에서 3까지 이렇게 갈 때 4에서 2로 갑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3에서 4로 갈 땐 2에서 0으로 떨어져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자, 그럼 합성함수는 가운데 게 중요해, 안 중요해? 합성함수 가운데 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이겁니다. 라고 스토리를 잡는 게 합성함수니까 가운데 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fgx축이죠. 0부터 3분의 2까지 갈 때 0부터 3분의 2까지 갈 때 쭉 4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3분의 2에서 1까지 갈 때 4에서 2로 떨어져요. 오케이? 그리고 1에서 4까지 갈 때 2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체킹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프를 주어지고 그래프로 물어보는 게 있고 관계식을 주어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주어지고 문제를 물어보면 그래프로 푸는 게 편하고 관계식으로 문제를 펴주면 관계식으로 구하는 게 편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서 겁을 먹으면 지금 65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못 풀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그린다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겁먹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풀고 관계식은 관계식대로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자, 이거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다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번엔 똑같은 그래프로 G합성 F를 한번 그려볼게. 똑같은 그래프로. 자, 이번엔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함수는 G 합성 F야. 그렇다는 얘기는 G에다가 f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죠.
G를 봐봐. G도 뭔가 느낌이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까? 그래요? 그 G의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1부터 4까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G의 그래프는 약간 좀 정의역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합성함수의 기본 틀을 잡습니다. 먼저 진행되는 게 뭐예요? 이번에는 F죠. 그 다음에 G가 진행돼. 그래서 여기가 fx고 x가 될 거고 g fx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fx가 0부터 1까지 간대. 자, fx라는 건 얘가 fx인 거예요. 그래요? fx니까 얘가 0부터 1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F만 봐봐. F. 얼마가 들어가야 0부터 1까지 가는가? 스토리가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어야 0부터 1까지 변할까? (0부터 2분의 1까지죠) 됐어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1이야. 근데 이쪽도 있죠. 이쪽도 있으니까 방향이 중요해. 4에서 출발해서 2분의 7까지 움직여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게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볼게요. 이쪽. G의 입장에서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갔대. 그 결과값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가는 거야? 0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이해됐죠? 네, 첫 번째 스토리 끝났고 1에서 4까지 갈 거야. 1에서 4까지 갈 거야. 그러면은 1에서 4까지 가기 위해선 그 x는 2분의 1에서 2까지 갈 거야. 근데 x가 2분의 7에서 2까지 가도 그 결과값이 1에서 4까지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G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역이 1에서 4까지 움직인대. 1에서 4까지. 그때 치역은 3에서 4까지 올라간다. 그때 치역은 3에서 4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어차피 합성함수는 스토리가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7이야.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0에서 3으로 올라간대. 0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0에서 3으로 올라간대. 근데 4에서 2분의 7로 갈 때 4에서 2분의 7로 이렇게 갈 때도 0에서 3까지 올라간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2분의 1에서 2까지 갈 때 1에서 4로 간대. 2분의 1에서 2까지 갈 때 3에서 4로 간대. 이렇게 가고 2분의 7에서 2까지 갈 때도 3에서 4로 간대. 이렇게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F합성 G랑 G합성 F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합성함수를 그리는 좀 오리지널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칠판 볼게요. 이젠 그래프만 가지고 바로 개형만 따올 때 필요한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Y를 F합성 G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어쨌든 F에 G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스토리를 잡을 때 F를 보니까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의 gx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바로 그림을 그릴 건데 gx가 0부터 2가 돼야 돼. gx가 0부터 2. 그럼 gx가 0부터 2가 되기 위한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3분의 2까지 요런 건 되죠 지금. 그러면 0부터 3분의 2까지는 0부터 2까지 올라갔다고. 됐어요? 그럼 그 녀석을 정의역으로 생각해서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려요. 요 f에 대한 그림을 그대로 요만큼만 요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갈 때 2부터 4까지 갈 때 3 한번 찍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3을 찍기 위해서 1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2에서 3까지 갔죠. 그럼 그 녀석을 다시 2에서 3까지로 가면 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해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에서 4까지 3에서 4까지니까 1에서 4까지 움직여야 돼. 그래서 1에서 4까지 움직일 거야. 그땐 3에서 4까지 움직여야 돼. 그래서 3에서 4까지 나오는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가 비율적으로 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 스토리를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약식풀이를 할 때 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엔 자, G합성 F를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잘 따라와야 돼. FF 그려보자. FF. 조금 쉬우니까 FF. 자, F합성 F를 그려볼게. 얘는 어쨌든 F에 fx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바로 그림을. 자, f를 볼게. f. 결과가 0에서 2가 나와야 된대. 0에서 2. 그러기 위해선 0에서 1까지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0에서 2가 나와. 됐어요? 그럼 0에서 2는 다시 0에서 2만큼에 해당되는 이 그림을 저기다 그리면 돼요. 요렇게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가기 위해선 네, 지금 이쪽도 신경을 써야 돼. 이 0에서 2까지는 요만큼도 있지만 요만큼도 있죠. 4에서 3까지도 4에서 3까지도 똑같이 0에서 2가 됐어. 그 0에서 2를 요 느낌을 요렇게 그려지는 느낌을 이 방향성대로 그려야 돼. 이렇게. 이해돼? 그럼 다시 2에서 4까지는 2에서 4까지 그리는 거야. 그럼 그때 값이 요 느낌이 2에서 4까지 가려면 1에서 2 그래서 1에서 2랑 3에서 4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땐 2에서 4만큼 움직여요. 때문에 그걸 다시 이렇게 환산해서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요 그림이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씩 그렸던 스토리를 이해하면 이걸 추적해서 찾아야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정의역으로 바꿔서 해당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오게끔 그려야 되는데 어렵죠. 뭐가 쉬운지 모르겠죠. 뭐가 쉬운지 모르겠죠. 그렇죠.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잖아. 한 번에 알아들은 애는 극히 드물다고. 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뭔가 느낌을 살짝 아는데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연습이 필요해. 그래도 아마 까먹을 거야. 괜찮아. 여름에 다시 가르칠 거니까. 여름에는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힘들어. 괜찮아. 내신 대비 때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때 마스터가 돼요. 저의 그 십몇 년의 경험상 이쪽 파트를 한 번에 다 이해하는 학생들은 없어. 그냥 뭐 뭔가 툭툭 걸려. 막 삐그덕삐그덕 거려. 근데 옆에서 계속 뭔가 말을 해. 그러니까 그려지는 것 같아. 지금도 뭔가 좀 불편하지만 그려지는 것 같잖아. 그쵸? 이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가서 따라해야 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지금 영상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똑같이 보면서 따라해 계속. 그래서 뭔가 익숙해졌잖아. 그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차피 싹 다 까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름 때 다시 가르칠 거니까. 그때 되면 오케이. 그때 안 돼도 돼. 이 합성함수가 조금 어렵구나. 근데 지난번 겨울에 배웠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알아들었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거만 이제 확인하면 되니까. 지금은 툭툭 걸리더라도 왜 F 합성 G에서 정의역 G를 가운데 형태로 넣는지. 그래서 그 녀석의 정의역을 추적해서 와야 되고 그 녀석을 정의역으로 해석해야 되고 추적해서 바닥에 쓰고 그만큼을 똑같이 그려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겠죠. 어려워요. 어렵다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래프를 그리세요란 문제는 안 나와.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해석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문제를 맞히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내신 때 배워가지고 막 내일 모레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이 과정을 좀 이해하려고 그래프 그리는 능력을 집어넣은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를 쌓아 올려야 되겠죠. 근데 바닥이 없으면 쌓아 올릴 때 올려지긴 해. 그때 당시엔. 근데 그 시즌만 딱 지나면 바로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본 지 한 달 되니까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구단 까먹습니까? 안 까먹죠. 그럼 완벽하게 외워놨기 때문에 무슨 곱하기가 나오더라도 안 틀린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한 달 동안 안 하더라도 한 달 동안 곱하기 문제를 안 풀더라도 갑자기 곱하기 풀어봐 해도 푼다고.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바닥을 좀 알아들어야 돼. 개념을. 그래야지 위에 올라가는 스킬들도 이해가 되는 건데 스킬만 쌓아버리면 한 달만 지나도 싹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 풀어봐서 까먹었어요. 못 풀겠어요. 이런 애들은 아마 기본 공사할 때 하나도 안 귀담아 들었던 거야. 그냥 문제 푸는 스킬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지. 리턴 해가지고 리턴해서 65번을 봐봐. 65번. 자, 문제 번호 65번.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F 합성 fx랑 x랑의 근을 찾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y는 f 합성 f의 그래프와 y는 x랑의 교점 찾으라는 거야. 교점 찾으라는 거. 얘를 빠르게 그려야 돼. f에 fx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뭔가 이 f라는 녀석은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나눠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의 결과. 약식으로 갈게. 자, 그럼 fx라는 결과가 0부터 1까지야. fx라는 결과가 0부터 1까지 가기 위해선
1에서 2분의 1로 뻗어나가고 1에서 2분의 3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fx가 0에서 1까지 되기 위해선 x가 1에서 2분의 1로 가는 경우와 1에서 2분의 3으로 가는 경우. 오케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 1에서 2분의 1로 가는 경우는 요 그림이 나와. 그래요? 요 그림을 우리가 여기다가 그려야 돼. 0부터 1까지를 0부터 1까지를 0부터 1까지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뭐가 틀렸는데? 헷갈렸어. 미안해요. 2까지죠? 잠깐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1까지 1부터 2분의 1 1부터 2분의 3 잠깐만요. 뭐 저 헷갈린데? 답이 뻔한데? F 합성 F죠? F의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인데 0부터 1까지 가는 코스가 1까지 0부터 1까지구나. 미안해요. 0부터 1까지죠? 지금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의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이 이런 방향성으로 그려져요. 0부터 2분의 1까지가 아니구나. 헷갈려. 지금 0부터 1까지니까 0일 때 2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 올라가는 경우일 때는 그것은 2분의 1에서 0까지 가는 코스와 2분의 3에서 2까지 가는 코스로 갔죠. 어쨌든 이 녀석은 다시 1부터 2까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0에서 2로 가는 코스로 가야 돼. 그래서 0에서 2로 가는 코스 0에서 2로 가는 코스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V자 모양 2개 자기 거 2개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Y는 X랑의 교점으로 찾으면 이렇게까지 찾아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개 라고 찾아야 되겠죠.